블라디미르 푸틴은 중동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깨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핵심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몰락하고 있으며 크렘린은 치명적인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테헤란은 공식적으로 모스크바의 미사일과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크렘린은 그들에게 럭셔리 호텔의 문을 열어 독재자 클럽을 운영하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이제 테헤란이 불타면서 푸틴의 동맹에 대한 이 큰 배신은 모스크바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푸틴이 이 혼란 속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냉정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대가는 크렘린에 매우 무거웠습니다. 러시아 장군들부터 이데올로그와 군사 블로거들까지 크렘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이제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이제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녀를 숨기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붕괴의 인정이 체제에 충성스러운 대변인들로부터 직접 나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구레의 부장군은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구병 텔레비전에서 그들이 눈앞에서 동맹국을 잃고 세계 무대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불평이나 전술적 피해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서 동맹국들을 잃고 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쿠바가 꼬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링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군대 최고위층에서 전략적 고립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크렘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큰 거짓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공황의 물결은 장군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붕괴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러시아의 주요 선정아 세르게이 카라노프는 도미노가 모스크바를 향해 직접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걱정됩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더욱 가혹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확실히 월요일에 그들 자신이 다음 목표 국가라는 사실이 비밀 정보 보고서가 아닌 모두가 시청하는 스튜디오에서 크게 외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크렘린에 대한 진정한 치명타는 군대나 언론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념적 설계자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왔다. 군사와 미디어의 공황 속에서 러시아 세계와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수석 이데올로그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카메라 앞에서 이 사건들의 진정한 공포를 해독했다. 두긴의 암울한 경고는 단순한 외교 정책 비판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부 분열의 발칸과 발자취에 대한 선언이었다. 두기는 동맹국들이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으며 테헤란 선이 무너지면 모스크바가 지리 정치적 필연성으로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실제로 하메네이는 지난 15달 동안 시리아와 베네수엘라에서 모스크바가 지원한 지도자들의 몰락에 이어 전복된 세 번째 러시아 동맹국이었다. 체제의 이념적 아버지에 따르면 이란의 붕괴는 사실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무자비한 민족 내전인 대규모 국가 분열의 생생한 리허설이다. 이 상황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다층적이고 비대칭적인 전쟁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입니다. 중동의 선이 무너짐에 따라 단순히 동맹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푸틴이 동맹국과 자국민에게 약속했던 유명한 철권 방패는 거대한 공허한 거짓말로 변했다. 중앙 권위가 흔들리면 인위적으로 유지되던 제국들은 빠른 속도로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 새로운 가혹한 현실은 모스크바의 잠을 앗아가는 진정한 큰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단지 먼 나라의 국경 너머로 울려 퍼지는 외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내부 반란의 발걸음이며 내부 전선에 멈추기 어려운 분열입니다. 수년 동안 이란 정권은 러시아가 자국의 내부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사이버 검열 도구, 대규모 감시 시스템, 전자전 교리를 위한 최대의 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두 권위주의 구조는 그들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와 전술을 교환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보안 관료주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국제 제재를 피하고 서방의 경제 봉쇄를 깨기 위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그림자 함대를 운영하여 중요한 석유 수익을 유지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유조선, 유령회사,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이 거대한 기계는 국내 인구를 무감각하게 하고 충성을 사며 대규모 군사 지출을 재정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테헤란이 흔들리면서 모스크바의 생명선 중 하나인 그 경제 동맥이 뿌리에서부터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중앙정부가 약속한 자금, 보조금, 급여를 외곽 지역에 보낼 수 없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은 외부에서 보면 단일한 블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 개의 다른 민족, 언어, 신념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구조로 주로 중앙의 압력에 의해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권력 공백으로 인한 즉각적인 민족 갈등, 거리 충돌, 대규모 반체제 붕괴는 러시아의 과도 정치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이 약해지는 순간 다게스탄, 체첸, 타타르스탄,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의 균열이 어떻게 폭발할지는 더 이상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예상되는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연방의 먼 지역에 있는 지역 지도자들이 중앙에서 오는 자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그들은 자치 선언이나 중앙에 대한 반란의 아이디어를 크게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모스크바의 중앙 권위가 흔들렸을 때 주변 지역들이 독립을 위한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중심의 정치적, 경제적 마비가 어떻게 몇 달 만에 거대한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조지아에 이르는 지리적 범위에서 중심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거나 통치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70년 된 철의 장막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체첸 전쟁은 모스크바가 자국 내 분리주의 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즈니 거리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은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군사적 저항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의 정권 혼란은 모스크바에게 먼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이란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남긴 메모로 구성된 임시 기념비는 러시아 국민이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 쪽지에 적힌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푸틴은 당신과 마두로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느라 바쁩니다. 이 문구들은 사람들이 외교 정책의 실패를 지도자의 권력욕과 엘리트의 이기심에 직접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빈곤, 인플레이션, 기본 서비스의 혼란이 나라를 휩쓸 때 사람들의 분노는 나토나 서방 국가들을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노는 수년간 이 모든 부를 착취해온 모스크바의 관료들과 국가 계약을 통해 부를 축적한 올리가르히들의 저택을 향할 것입니다. 크렘린은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완벽하고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체크메이트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정권자들이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지정학적 차원은 군사적 손실을 넘어섰습니다. 서방 시장에서 차단된 후 러시아 경제는 아시아와 글로벌 남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변혁의 가장 중요한 물류 기반 중 하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획된 남북 국제 운송 회랑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철도, 도로, 해상 경로의 네트워크는 아시아 거대 국가들과 무역을 하기 위한 러시아의 따뜻한 바다로의 꿈의 현대적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의 핵심 연결고리인 이란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무역 동맥이 사실상 막히고 있습니다. 화물 흐름의 둔화, 세관 절차의 중단, 경로 보안의 상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의 수출 목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첨단 기술과 에너지 투자도 이 붕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대기업 로사톰이 이란과 체결한 2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계약과 복잡한 에너지 투자 및 기술 이전 프로젝트가 이제 보류되었습니다. 내부 갈등에 휩싸여 분열 과정에 있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러시아는 장기 투자에 대한 보장이나 법적 확신이 없습니다.
러시아 엘리트, 자본가 계급, 그리고 관료제의 상층부는 그들의 자산이 유럽 은행뿐만 아니라 그들이 피난처로 삼고 미래의 중심으로 보는 동부 축에서도 사라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자하거나 피난처로 삼을 안전한 항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동맹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 상실이 아니라 억지적 신뢰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크렘린은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거의 완벽한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건의 해부를 살펴보면 푸틴의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의 선택이 전략적 배신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달간의 긴장 속에서 테헤란 행정부는 자국의 영공을 보호하고 다가오는 폭풍을 견디기 위해 모스크바의 첨단 방공 시스템, 정보 지원, 기술 인프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예상된 군사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대신 크렘린은 상황을 멀리서 관찰하고 외교적 비난으로 이를 얼버무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이미 긴장된 자원을 보존하고 자국의 전쟁 경제를 우선시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단 하나의 이름, 즉 버림입니다. 모스크바의 무활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역량 부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현대적인 S-400 시스템, 레이더,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들을 남쪽 이란으로 이동시켰다면 자체 전선에 깊은 공백이 생겨 흑해와 크림반도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집을 보호할 것인지 전략적 동맹국을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고 그는 자신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필수적인 선택의 외교적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동맹국들을 그들의 운명에 맡김으로써 푸틴은 개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에서 서구 패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서사,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의 잠재적이거나 기존의 러시아 동맹국들은 이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조차 보호할 수 없다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왜 도와주겠는가? 모스크바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위기 상황에서 단지 빈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다. 서방 동맹은 러시아의 공약을 매우 잘 파악했습니다. 모스크바를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끌어들이지 않고도 단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킴으로써 러시아의 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공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그들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명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행정부는 이 거대한 내부 반란의 악몽과 다가오는 경제적 쓰나미를 외교적 위선과 공허한 수사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엔 상임대표 네벤지아가 국제 무대에서의 사건을 외교의 배신으로 묘사하고 카메라 앞에서 변명을 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는 힘이 아니라 필요의 징후입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의 현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화려한 외교홀은 더 이상 자신의 권리와 단절되고 분노한 대중을 두려워하는 엘리트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체제 붕괴 과정의 지속 시간만을 결정할 뿐입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예산과 큰 기대를 가지고 홍보된 다국적 신세계의 꿈은 이미 핀이 뽑힌 다국적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배신의 무거운 대가는 통제할 수 없는 민족적 긴장과 대규모 대중의 분노의 형태로 모스크바의 안전한 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과도 정치가들과 장군들의 마음을 갉아먹던 어두운 편집증이 이제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거대한 전쟁 기계는 먼 전선이 아닌 국가 내부의 깊은 단층선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건설된 거대한 동부축이 무너졌습니다. 신뢰받던 동맹국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이제 화살 끝의 목표는 직접적으로 크렘린의 고위층입니다. 다국적 분열의 침투, 그 멈출 수 없는 물결이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오고 지도 재편이 이제 심각한 시간 문제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안정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